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먼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합동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2%포인트 하락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유지. 네. 저는 없음, 모름, 무응답이 6%포인트나 오른 걸 보니까 이 부분으로 아무래도 최근에 좀 네거티브 관련해서 공방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이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올림픽처럼 자기 대권 구도가 뜨거운데 별 변화는 없어요. 이걸 일컬어서 이른바 정치적 폭염 현상. 너무 더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지지율도 힘들어요. 좀 지친 지지율.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해서 이재명 후보도 내려가고 윤석열 후보는 변함이 없고 이낙연 후보도 급상승했었는데 살짝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이 최근에 윤석열 후보도 자신을 둘러싼 논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도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유권자들도 지칩니다.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더위에도 지치죠. 코로나에도 지치죠.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이슈 폴폴이 아닌가. 정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권자들도 지금은 일단 그대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오마이뉴스래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 약간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좀 지지율이 살짝 좀 주춤했는데 약간 좀 멈춘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계속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이게 이른바 그래도 좀 멈추는 현상. 또 횡보하는 현상, 제자리 걸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에도 다행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려갔었기 때문에 논란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긍정적으로 행보를 하고 최근에서는 친윤파 인사들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누군가 대신 말해줄 사람도 생겨났고 이것이 좀 논란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더 큰 건 확인 현상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왔던 보수층에서 볼 때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면 이거 어떻게 돼? 정권 교체 힘들어지는 건 아니야. 위기의식? 그렇죠. 당장 윤 후보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에 대한 이 위기의식이 지지층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올라간 후보가 없는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급상승하던 추세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슈 폴폴 공식이 있습니다. 네거티브는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파지티브가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후보에게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하게 1.3%. 1%포인트 내가 올라간 유일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4위까지 올라온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있죠. 그때 조금 더 이런 지지율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3가지 효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급상승했다. 최근에는 이제 좀 지지율이 정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올라갔던 것은 호남이거든요.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이 이낙연 급부상의 배경이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예비 경선에서 바지죠. 이 바지로 반사이익을 얻어갔던 것이 이제 이낙연 후보인데 그때 여성 표심이 옮겨갔거든요. 근데 최재형 후보는 뭐냐? 3가지입니다. 오늘 대인차, 소인차가 아니라 대인차.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대체 효과죠. 윤석열 후보가 좀 흔들리면서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지지를 받으면서 윤 후보가 흔들리면 그래도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최재형 후보가 그래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1번 되고요. 그다음에 2번째 인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재형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최재형 후보가 알려지게 되면서 주로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지지를 하게 되는 현상. 인지 효과. 마지막은 뭡니까?
차별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된 캠페인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반사이익, 지지층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이른바 최재형 후보의 전략.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캠프, 그다음에 조용한 행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뉴스 1번지에서도 보도를 하지만 어디에 간다 또는 누구를 만난다 구체적으로 잘 알려요. 네. 그리고 만남이나 또 모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기자 질문을 받고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최재형 후보는 어디 갔지? 오늘은 어디가 있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용한 행보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본인과 관련된 미담 이걸 통해서 차별화하는 행보가 대인차. 네. 바로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배경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또 조용하게 좀 행보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입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누구보다 빨랐기 때문에 이런 좀 선명하고 명쾌한 부분도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속전속결을 하면서 그래도 한 지난 2, 3주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이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지만은 네. 최재형 후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른바 속전속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여전히 견고한 지지율이에요. 아주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과 관련해서는 오리무중.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입당을 해? 8월 10일이야? 아니야. 더 극적인 날은 8월 15일 강복절이에요. 근데 강복절 날 또 사면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니까 그때는 효과적이지 못해. 8월 말이나 언제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는 또 하나의 공식이 너무 또 남발되면 안 되니까 또 하나의 작은 공식을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는 명쾌해야 합니다. 명쾌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 날짜면 날짜 아니면 입당을 안 하겠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예상대로 11월 달에 외곽에서 기다렸다가 외연 확대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때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본인의 입장을 이제는 친윤파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또 더 이상 답변을 안 하면 입당과 예. 관련해서 이게 사실 상당히 불확실성이 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8월 달에는 거치와 관련해서 입당 관련해서 입장을 적어도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과연 8월 안에는 좀 거치 네. 관련해서 입장이 나올지 일단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재형 후보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각 진영별 후보 적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2위이긴 하지만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 이제 친문 지지층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백제 논란이 나오는 예. 이유가 뭐냐?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효과를 봤어요. 이낙연 후보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친문 지지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정치적인 이슈가 소환이 된 겁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그렇죠.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는 친문 지지층은 이낙연 후보가 약진을 했지만 전체 지지율에 비하면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르게 강력한 본인의 방어를 통해서 또 공격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중요한 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파지티브한 정책, 그러니까 누구라도 기가 솔깃하고 눈이 섬뜩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화끈한 예. 그런 정책을 가져오느냐가 정말 진정한 승부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소장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데 이슈 폴폴 잘 보고 있는데요. 지지율 어떻게 끌어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자릿수 지지율에 있는 후보들은 이게 이른바 벽, 캐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거티브를 버리고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토네이도 마케팅이라고 해서 걷잡을 네.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이고 전면적이고 공격적인, 긍정적인 공격적인 겁니다. 이걸 통해 이런 게 있었어? 이걸 이제 보여줄 때 한 자릿수에 있던 이 후보, 네. 지지율에 있던 후보 또는 쫓아가는 후보들도 더 유권자들이 결정적으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전면적이고 파격적이고 긍정적으로 공격적인 무엇인가를 이슈를 끄집어내느냐. 예. 바로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먼저 좀 긍정적인 공격성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 네.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야권 주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전체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 또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순으로 좀 나왔는데 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요.
홍준표 의원보다도 네. 최재형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예. 보시면 이 그래프는 좀 계속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너무 뚫어져라 보시지 말고. 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전체 지지율보다 국민의힘이 낮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56.2%. 예.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가반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내려가든 하락하고 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멈췄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른바 이 보수 야권 국민의힘 지지층 위기인식이에요. 예. 누군가 윤석열 후보를 대안해서 또 대체해서 이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다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이대로는 안 돼.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지율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멈췄으니까 딱 이 정도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도 모르고 그 가장 또 위협 대상이 되는 인물이 네. 바로 최재형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후보는 아유, 윤 후보님 맞나요? 이게 이른바 쫓아가는 사람의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파격적이고 전면적이고 공격적인 이른바 파전공 전략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주목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자,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올 때, 지지율이 네. 더 잘 나올 때는 거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65% 이상 70% 가까웠어요. 근데 이 정도면 좀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눈여겨보실 부분은 그래도 윤석열이야. 이런 인식이 강해질지 네. 아니면 이대로면 입당도 안 하고 위태로워. 오히려 최재형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당밖에 국민의당에 안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서 기준으로 봐야 될 건 국민의힘 지지층이 절반 이상 지지를 받느냐.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때 절반 밑으로 내려가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사이도 좀 요즘은 변화가 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양자 가상 대결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후보와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좀 벌이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와는 오차범위 밖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면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그래도 치고받고 하면서도 지지율이 올라가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1대1 가상 대결에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던 때도 있었는데 지난주는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말씀드렸던 대로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하게 되면 그대로 멈춰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도층과 MZ세대가 이탈하다 보니까 오히려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 내려가던 지지율이 멈춘 윤석열 후보에 비하면 오히려 이렇게 좀 1대1 경쟁력이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멈춰있는 상태. 이게 바로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대1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본경선이 사실상 시작된 거죠.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뭐다? 네거티브. 지금도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가 아니라 파지티브한 정책 공방을 할 때 그래? 이런 식으로 MZ세대나 또는 중도층들이 더 결집할 수 있는 거죠. 네, 네거티브가 과열되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럼요.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인데요. 네. 최근에 이 일부 대권 주자들이 도덕성 검증을 벌이면 신경전이 좀 과열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거 행적보다는 공약이나 비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가 네. 딱 절반 50이고요. 그렇죠. 후보 검증을 위해서는 과거 행적 확인도 필요하다. 40%가 나왔어요. 저도 과거를 들추는 것보다 네. 중요합니다. 검증을 위해서. 그런데 미래의 비전이나 네. 또 이 정책 제시가 더 중요하다.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무슨 현상일까요? 이게 올림픽 현상이에요. 올림픽 현상이요? 그러니까 네. 김재덕, 황선우, 예. 그리고 누굽니까? 신유빈 현상이죠. 탁구에. 왜? 그러니까 MZ세대는 뭡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1500년으로 왜 거슬러 올라가느냐? 네. 아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0%더 네. 높은 거는 뭐냐면 김재덕 선수처럼 그다음에 황선우 선수처럼 세계 5위면 대단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신유빈 선수 너무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미래를 봐달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파지티브 공부할 때 누구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바로 MZ세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네. 이 50%가 대부분 MZ세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전부 다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 절반 나눠 놓고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중도층과 MZ세대가 많이 가 있는 쪽은 과거보다는 네.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올림픽 현상까지. 올림픽도 대선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